이 말하기는 상대방을 설득할 때 쓰기도 하고요. 또 상대에게 나의 뜻을 전할 때 쓰기도 하고요. 때로는 나를 지키는 곳에 쓰기도 합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이 나의 목소리를 조금 더 용기 있게 내어서 나를 지키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? 1번, 욕하면서 따진다. 나도 기분 나쁘니까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. 자, 이런 생각 하시거나 아니면 2번, 괜히 또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가 주변에서 야, 너무 예민한 건 아니니?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냥 괜찮은 척 웃으며 넘긴다. 하하하. 자, 그리고 3번째, 불이익을 받을까 봐 좀 겁이 나기도 해서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무반응이죠. 입 꾹 다물고. 그리고 4번째,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할 말을 한다. 자, 어디에 해당이 되실까요? 하나씩 한번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. 자, 1번, 욕하면서 따진다. 자, 우선 그 화가 난 마음은 이해합니다.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게다가 이런 무례한 말 들으면은 정말 기분이 나쁘죠. 자, 그런데 욕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게다가 그 모습을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어머야,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서 좀 평판도 안 좋아질 겁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게 이득이에요, 손해예요? 손해죠. 자, 그리고 2번. 예민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괜찮은 척 웃으며 넘긴다. 자, 이것은 아까 1번보다는 주변의 평판을 좀 신경 쓰긴 썼어요. 그렇죠? 자, 그런데 나의 마음의 소리는 좀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. 사실은 괜찮지 않잖아요. 그렇죠? 불편하잖아요. 자, 그런데 게다가 이렇게 하하하 하면서 웃었어요. 근데 웃으면 이 상대방은 야, 얘가 웃네. 괜찮은가 보네.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도 그런 무례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3번입니다.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. 자, 무반응인데요. 자, 물론 때로는 무반응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만나야 될 사이라면은 반응을 아예 안 하면 이 역시도 아까와 같은 착각을 줄 수 있어요. 괜찮은가 보네 하고 또 무례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또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4번, 정중하고 단호하게 할 말을 한다. 자, 저는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. 내 마음을 전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 방법들 중에 쓸만한 한 가지 방법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실제 저를 찾아왔던 한 수강생의 사연인데요. 이분은 회사원이셨어요. 그리고 편의상 이분을 A라고 지칭을 해볼게요. A. 이 다 같이 팀원들하고 회식을 했었어요. 근데 회식 다음 날 이제 회사에서 모두 모여 있는데 B라는 직원이 A라는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아니, 어제 저녁에 우리 회식 되게 빨리 끝났잖아요? 그런데 회사원 C하고 A하고 둘이서 또 마셨다면서요? 뭐야? 둘이 몇 시까지 있었어요? 뭐 했어요? 자, 이런 말을 회사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마치 무슨 재밌는 농담이라도 하는 양 이야기를 하더래요. 되게 기분이 불쾌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걸 그냥 웃으면서 농담으로 받아치자니 기분은 나쁘고 이게 따지자니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애매하고, 그렇죠? 실제 우리가 무례한 말을 듣는 입장이 되면요, 이게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당황할 때가 많아서 말문이 막히기도 해요. 자,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 한번 써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지금 그 말 무슨 말이에요? 또는 지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인가요?
이게 정말 몰라서 묻는다라기보다도 이게 상대에게 약간의 경고를 주는 거예요. 지금 선 밟았다, 선 넘어오지 마라 라는 약간의 경고이기도 하고요. 또 이게 혹시 모르니까 지레짐작이 아니라 정말 뜻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랬더니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을까요? 아니, 그냥 물어본 거예요. 수고하세요. 자, 실제 이 반응이었다라고 해요.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말투를 조금 다르게 해보시면 좋아요. 근데 이걸 만약에 지나치게 친절하게 지금 그 말 무슨 말씀이세요?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전혀 경고의 의미가 없겠죠. 그렇다고 너무 쏘아붙여도 조금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무표정하고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런 상황에선 당황해서 잘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이거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. 제가 그 아나운서의 강조 스킬 중에서 쉼3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지금 그 말 하고 뒤에 1초, 2초, 3초 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. 지금 그 말 무슨 말이에요? 자,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. 자, 이걸 언제 쓰냐면 이게 보통 가장 뒤에 중요한 말이 있을 때 3초 정도 쉼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면 올해의 대상은 이형숙 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럼 우리 시상식에서 자주 쓰는 그 말투, 스킬 들어보셨죠? 그렇죠? 자, 이걸 여기에다가 쓰시는 겁니다. 자,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지금 그 말 무슨 말이에요? 자, 잘하셨어요. 그런데 이 스킬은요, 너무 자주 쓰면은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뭔 말했다가 갑자기 쉬고 이거를 너무 자주 쓰시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할 때에만 쓰시면 좋습니다. 지금 그 말 무슨 말이에요? 라고 물어봤는데 또 상대방이 수그러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공격적으로 그쵸? 더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막 너무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? 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말씀하시니까 너무 짜증이 나네요. 라고 이런 단어를 좀 강하게 쓰신다든지 표현을 과격하게 하시면 이건 사실 대화를 하자는 것보다도 싸우자 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도 그다지 또 좋게 보지도 않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말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. 지금 그 말씀에 제가 들었을 때 조금 더 불쾌합니다. 불쾌합니다. 그 말씀 좀 삼가해 주십시오. 정도로만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. 제가 실제 있었던 경험이에요. 이제 저의 경험인데요. 제가 첫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곳에 처음 보는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. 대낮에 모두가 모인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. 그 어르신이 제 옆자리에 앉으시더니 갑자기 저의 손목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아이고,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보면 내 친구 한의사는 손목을 오랫동안 잡는다고 하더라고. 껄껄껄껄껄 이렇게 막 웃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말을 한 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사람들이 마치 정말 재밌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막 깔깔깔 하고 같이 웃으시더라고요.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.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화가 났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의 표정은 점차 돌처럼 굳어갔었고요. 저는 그 모임에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성상담센터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걸었어요.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성희롱이 맞나요? 라고 정확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. 자, 그랬더니 이런 손목을 잡은 것 또한 이게 단순 손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또 그 의도 또한 성희롱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추행에 해당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자, 저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요. 그래서 이 놀란 저의 마음을 스스로 좀 달래줬어요. 그리고 추스린 다음에
바로 다음 행동에 들어갔습니다. 자, 우선 그 어르신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어요. 근데 마침 SNS 아이디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저는 문자를 했습니다. 이렇게요. 나름의 친해지고 싶으셔서 한 말씀일지는 몰라도 갑자기 저의 그 허락도 없이 손목을 잡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는 성상담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명백한 성희롱입니다. 다음에 혹여 만나게 된다면 이런 말씀과 행동을 삼가해 주세요. 라고 저는 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자,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을까요, 여러분? 저 사과 받았어요. 다음부터는 삼가하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만약에 제가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께서도 어떤 무례한 상황에 직면하신다면은 나의 목소리를 그것이 문자라고 할지라도 먼저 한번 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요, 모여서 세상의 목소리라는 것이 되고 또 이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.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씩이요. 자,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실제 무례한 사람에게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. 나는 누군가에게 무례했던 적이 없는가? 이걸 한 번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고백컨대 있어요. 이게 사실 되게 일상적인 상황이었는데요. 제가 어느 날 마라톤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마라톤 10km를 처음 뛰어본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어요. 지인이 같이 부부 동참으로 오셨는데 제가 그 남편분께서 많은 거리를 뛰었다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? 라고 말을 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제 나름대로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한 말이었는데요. 표정이 엄청 굳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내가 말실수했구나라는 걸 그때 사실 인지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뭐라고 바로 말을 하려니까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해서 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알아보니 사실은 그분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그걸 몰랐죠. 네, 몰랐는 상태에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 말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분께 문자를 했었습니다. 사실은 친해지고 싶었어요. 그런데 제가 말실수를 했더라고요 하면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도 흔쾌히 괜찮습니다 라고 받아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무언가 일상생활을 좀 지내면서 말 한마디에 무례함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무례함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해야 나 또한 사과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무례하다라는 기준이요.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.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. 자, 예를 들어서 야, 그만 좀 먹어라, 살찐다.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수강생분은 너무 무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불킥을 했다라고 하시고요. 근데 똑같은 말을 놓고도 다른 수강생분들께서는 아니 그런데 그 말 듣고도 그렇게 무례하다라고 느껴지나요? 라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럼 역으로 여쭤봤어요. 그 말에서 어떻게 말하면 조금 더 무례할까요? 그랬더니 거의 이건 좀 욕에 가까운 거였는데요. 그만 먹어 돼지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무례한 거 아니냐. 자, 여러분 한번 보세요. 무례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. 그렇죠? 사람 따라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. 표정이 갑자기
일그러진다든지 아니면 얘기 잘하고 있었는데 눈을 갑자기 회피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있을 겁니다. 말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한다든지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혹시 내가 말실수한 거 있어? 라고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. 누구나 우리 말실수하죠? 그렇죠? 말실수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없습니다. 그래서 실수 바로 잡고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. 자, 혹시 지금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? 혹은 떠오르는 말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용기 내서 상대방에게 먼저 문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번 우리 5강에 걸쳐서 전달력을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. 이 상황별로 쓸 수 있는 말하기 전략들을 알아봤습니다. 자, 연습하시면서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고요. 또 나만의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. 자, 저 말술사 이형숙은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말이 술술 나오고 인생이 술술 풀리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